그렇게 되면 다시 시장은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 미국 주식이 지금 오른 이유, 강달러가 꺾인 이유가 뭔가요? 자, 비트 16.7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까만 해도 15.8 16K 그 하단으로 떨어졌죠. 자, 비트가 일단은 빠졌고, 뭐 비트코인 2280 아까 2100 아래로 떨어졌나요? 2155 50까지 이렇게 저가인데, 뭐 리플, 뭐 이더리움, 뭐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빠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살짝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는 뭐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 좋게 마무리를 했고, 헬스케어주가 좀 중점적으로 빠졌고, 항상 비트코인 시장이 늦어. 자, 롱비율 77%. 아직 많다는 겁니다. 77%, 76%.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좀 얘기도 드리고, 증시가 좀 어떻게 될 건지 요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해외 거래소를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위험할지, 그리고 어디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안전할지 그거까지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코인이슈도 주말 내내 이것저것 떠들고 싶어가지고 입이 심심했어. 그리고 댓글들을 보는 재미가 아주 즐거웠어요. 이따가 인간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작됐어. 아주 그냥 근본 없는 댓글러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곳곳에서 아주 그냥. 자,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54.7, 넉 달 만에 최저치. 1년,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올라. 11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인들 대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너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살짝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다뤄드릴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연준이 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착화되는 거를 무서워하는지, 그거. 자, 일단은 뭐 지금 미국 증시 좋죠. 흐름이 좋습니다.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오를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좀 올랐는데, 자, 영국 재정계획 11월 17일 발표. 파운드와 6주 만에 최고. 자, 보시면 이거 10월 말 기사인데, 일단 11월 17일 이제 3일 남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는 뭐 호재일 수도 있겠어요. 비트코인 시장 제외입니다.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일단 11월 17일 날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발표를 합니다. 뭐를 발표하냐면, 이제 공공지출과 부채를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계획. 그래서 우리 그 리스트러스 총리, 사임한 리스트러스 총리가 했던 이야기들 반대로 그래서 이제 세금을 더 걷고 긴축을 하겠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할 건데,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 그 재무부에 계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상한 대로 파운드화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파운드화 가치 오르면서 달러 강세는 살짝 꺾일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1월 17일. 그래서 요거 지표도 중요하다. 그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요거 보셔야겠죠.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고, 자, 425, 450 여전히 80%입니다. 12월달 50bp 금리 인상에 80포인트, 80%가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증시가 좋죠. 이제 코인이슈 방송이 주식이나 코인 방송 하시는 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코인 시장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안 볼 수가 없어.
주식도 무조건 보셔야 돼. 코인이슈님 저는 주식 투자하기 싫어요. 뭐 코인만 투자할 거예요. 그래도 주식을 보셔야 돼. 투자는 안 하시더라도. 왜? 나스닥이라던가 우리 또 비트코인 시장이 또 나스닥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죠. 성격이 같기 때문에 미래가치주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려면 보셔야 돼. 싫어도. 자, 보시면은 민주당 상원 지켰다.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들, 미국 중간 선거로 봤을 때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갔고 상원은 엎치락뒤치락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상원은 지켰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그래서 12월 6일 뭐 재투표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네바다랑 펜실베니아 이쪽이 트럼프 쪽 공화당 쪽으로 좀 이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여기 두 곳에서 역전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50대 49인데 만약에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해 그럼 50대 50이죠. 그럼 한 표를 누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부통령 누님 카밀라 누님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갔고 뭐 상원은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대이변까지는 아니지만 하원이 지금 또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아직 이제 우편 뭐 투표라던가 그리고 지금 남은 표들 아직 개표 안 한 표들이 어디 비중이 좀 많냐면 민주당 강세인 서부 지역 쪽 이쪽 지금 개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최종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민주당이 상원하원 다 가져갈 수 있는 요런 지금 예상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주식이든 뭐 투자든 다 공화당이 이길 걸로 생각을 했고 요거는 안 되겠다. 공화당이 이겼다. 그래서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열어놨더니 민주당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 참 지금 혼돈의 장이라는 거. 자,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 정상회담 북핵 논의 주목. 요런 기사로 인해서 우리 또 미국 주식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 바이든과 시진핑이 첫 대면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바이든도 민주당 상원을 가져갔고 웃으면서 우리 진핑이 형님도 확정은 아닙니다. 시진핑 20차 당대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중국 지금 이제 시진핑이 20차 당대에 그 3연임을 했죠. 우리가 뭐 당선이 있고 연임 확정이 있고 이렇게 나눠 있듯이 매년 3월에 결정이 됩니다. 확실한 거는. 근데 뭐 지금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 정치적 이슈가 끝났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지금 뭐 상해나 그 베이징이나 다 코로나 봉쇄를 하고 있는 이유가 3월까지는 아직 확정이 난 게 아니야. 시진핑은. 그래도 지금 잘만 하면 3월까지는 뭐 무탈하게 가면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핑이 형님도 웃으면서 그리고 우리 바이든 형님도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는 게 뭐 일단은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무역적으로나 이런 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얘기가 나눴을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에 봤을 때는 정치적 이슈가 또 해소가 됐죠. 민주당 공화당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중간선거 정치적 이슈가 해소됐고 바이든 형님이랑 진핑 형님이랑 서로 나눠서 이런 얘기들을 했구나. 조금 차츰 잠잠해지겠구나. 무역 전쟁이든 뭐 반도체 이런 관련 법안들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이 좀 상승을 했다.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시장 상승에 또 일조를 했죠. 젤렌스키 러시아 철수한 헤르손 경계 태세에 가야 된다. 보시면은 러시아가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러시아가 딱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가져갔던 곳인데 여기가 헤르손이라고 합니다. 헤르손. 근데 여기가 이제 흑해의 중요한 항구라 그래요. 그리고 또 크롬반도로 갈 수 있는 또 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그 러시아군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9일에 헤르손시에서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러시아가 지금 힘이 빠졌나? 아, 전쟁이 좀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기대감들. 전쟁 종료에 대한 이런 희망감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쭉 상승하는데 또 일조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번 주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11월 15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예측치 0.2%. 우리 17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또 중요한 거 17일날 영국에서 그 우리 수낙 총리 형님이 영국 관련해서 이제 감세안이라던가 이런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파운드와 같이 쭉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12월 1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변동성이 심한 뭐 물가라 그 에너지라던가 식량 관련된 지표들 제외한 PCE 지표 예측치가 5.2%인데 요거 쉽지 않다. 요거 쉽지 않다. 요거 쉽지 않으면 12월 15일 날 미국 FOMC 금리 결정 때는 장이 좋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또 오늘 표를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표가 다 날라갔어. 방송 전에 눈물을 머금고. 자, 아주 소중한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 12명 중에 11명이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건데 타이밍이 너무 좋아.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코니시 가족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에 코인 규제? 코인 규제는 사이드죠. 코인 규제는 주가 아닙니다. 금리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얘기? 정하늘님 매파죠. 자, 이번 주에 12명 중에 11명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자, 뭐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걸러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표는 쑥 빠졌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발언은 없지만 만약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면 그때 얘기를 하겠죠. 자연스럽게 쓱 흘릴 겁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 지금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한 이유가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7일 동안 100원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떨어졌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주말 끝나고 하면서 20원 가까이 좀 올랐는데 지금 한 1320원대 된다고 해요.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료될 것 같다, 요런 것들 하나, 그리고 민주당 상원 승리를 확정시켰네, 하원까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하원이 누가 이기든 정치적 이슈가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이든, 시진핑 또 만나면서 괜찮아, 중국과 좀 사이가 좋아지려나? 이런 정치적 이슈들 해소되면서 또,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 뭐 때문에 나왔죠? CPI 7.7% 나왔죠. CPI 7.7%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미국 CPI가 7.7%였습니다. 7%대였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야, 러우 전쟁 이전으로 물가가 회귀를 했구나,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12월 15일날 금리 인상 세게 못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 상승 쭉 했죠. 이번 주에 또 아마 뉴욕인가 또 연준이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산 시장이 상승을 했어. 나스닥이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될 정도로 상승을 했죠. 자산 시장 상승,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연준 위원들은 이런 지표들을 보고 어떤 얘기들을 할까? 자산 시장이 상승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물가 상승과도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산 시장 상승이
절대 반갑지 않죠. 절대 반갑지 않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안 된다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회의 때, FOMC 회의 때 매파적으로 발언했던 이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안 된다. 자, 우리 주택단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면은 공급량이 늘어도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신차, 중고차, 차량의 비교를 해볼게요. 신차 판매량이 미친 듯이 늘었어. 미친 듯이 느니까 공장에서 가동을 더하네? 공급량이 늘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야, 지금 차 사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약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차 사.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늘어도 차량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신차 제외하고, 중고차라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국민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생각한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자,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라면 가격이 올라간대. 밀가루 가격 올라간대. 커피 가격 올라간대. 그럼 우리는 뭘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라면을 사재기하고, 생필품들을 사재기하고, 휴지를 사고, 미국이나 미국의 어디 주였지? 이번 연도 연초에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죠? 월마트라던가 코스트코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딱 정해놔. 1인당 2개, 1인당 3개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그런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휴지랑 이런 생필품들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쭉 증가하겠죠. 연준은 이거를 막고 싶은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고, 물론 비트코인 시장은 빠졌지만 미국 주식이 오른 거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당연히 나쁘다. 여기서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좋은 얘기를 해준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물가 12월달 어떻게 나올까? 12월달, 내년 1월달, 2월달 더 올라가는 겁니다. 쭉 뛰는 거예요. 그럼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을 진짜 속도를 조절을 하든 더 높이 올리고 싶든 못 올리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좋은 얘기들 해주면 안 돼.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연준 의원들 발언하는 것들 매파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매파적인 발언이.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장은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 미국 주식이 지금 오른 이유, 강달러가 꺾인 이유가 뭔가요? 자, 우리가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CPI 7.7%?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왔지만 우리가 금리를 낮출 정도로 달러가 빠질 정도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아서요. 중국, 일본 이런 애들 각 국가별로 신흥국들이 미국 채권 팔았죠. 매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세게 못한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바이백 얘기가 슬 나왔죠. 걔네들이 아무리 던져도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바이백을 해주면 제롬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세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달러가 이렇게 꺾였을까? 영국의 파운드와 달러를 이렇게 꺾을 정도로 힘이 있을까? 기름, 가스 가격? 기름, 가스 가격 때문에 빠지진 않았고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이 없어. 달러가 이렇게 꺾이고 원달러 환율이, 물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삼성을 좀 많이 담았어. 그래서 이렇게 좀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만에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달러가 이렇게까지 꺾일 거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이런 거 완화 이슈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왔나?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종료한다, 조절한다 이런 내용들을 딥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야, 두 가지. 미국 주식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고 달러가 꺾였다는 건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 주식 올라갔다. 첫 번째. 단순히 기대감들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을까? 쇼 커버링.
달러든 채권이든 더 떨어질 것 같아 숏에 걸어놨는데 어라? 반대로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준비금들 빌렸던 것들 현물 시장에서 메꿔야겠죠. 채권이든 주식이든 쭉 현물 수요가 들어온 겁니다. 매집을 했겠죠. 두 가지 이유예요. 달러가 꺾인 지금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뭐 금리 인상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없다. 그러면 기대감이나 쇼커버닝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주식이 올라간 건데 그렇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미국 주식 지금 상승장 하는 거 요거 의심스럽다. 베어마켓 랠리장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좀 주식을 담고 계신 분들, 익절 가격이 오신 분들은 이번 주 어느 정도 분할로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물론 중간선거 끝나고 오를 수 있는 확률 높은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높은데 이 정도 상승은 큰 폭의 상승이지 않을까. 다시 12월 15일 아마 이번 주 연준위원들 발언하고 스피커들 이제 쭉 확성기로 얘기하겠죠. 얘기하고 12월 1일 날 만약 PCE 지표 좀 높게 나오고 12월 15일 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점도표를 찍습니다. 점도표 찍는데 만약에 저번에 찍었던 점도표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또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일단 12월 15일 날 점도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금리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내년 상반기 이제 1월 31일, 2월 1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지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되고 그럼 우리 코인이슈님 우리 비트코인장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시장은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 되는 겁니다. FTX나 뭐 다른 이제 거래소들 오늘 뭐 크립토닷컴이라던가 뭐 게이트.io 그리고 또 어디 있었죠? AXX 뭐 OKX 뭐 이런 거래소들 지금 말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이 이슈가 해결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랑 뭐 볼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뭐 오른다 떨어진다 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는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막 그렇게 폭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 큰 폭으로 이렇게 따라가진 않는다. 큰 방향으로. 대신 우리는 따로 빠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당분간은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